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옛 친구와 통화하는 그 따뜻한 느낌, 아니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시간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저도 70대가 되면서 그런 순간들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피로가 쌓이거나, 건강 문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거나, 심지어는 오랜 세월이 쌓인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75세 이후에도 관계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나이쯤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거든요.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좋은 관계는 고독감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5가지 간단한 전략을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이 전략들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 예시를 넣어서 설명할게요. 목표는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매일매일이 더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효과적인 소통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 들수록 말하는 게 중요해지죠. 젊을 때는 바쁘다 보니 대화가 소홀해지기 쉽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아들과 통화하는 걸 습관으로 삼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는 데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과거의 추억을 나누거나 서로의 걱정을 털어놓는 대화로 발전했어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효과적인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고 공감해주면 그 관계가 훨씬 더 튼튼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 오늘 피곤했어? 라고 물어보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네, 그런데 내가 옆에 있어서 기분이 나아.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10분씩 대화 시간을 정해두세요. 저녁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은 멀리 치워두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세요. 만약 오해가 생겼다면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 다시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습관이 쌓이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져요. 예를 들어, 제 친구 한 분은 이 방법을 써서 오랫동안 소원했던 형제와 다시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번 작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았죠. 이 전략의 핵심은 소통이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마도 그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전략을 바탕으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예요.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유대를 스트렝선하는 거예요. 75세가 넘으면 시간은 더 귀하게 느껴지죠. 젊을 때는 여행이나 활동이 많았지만 이제는 집 근처 산책이나 함께 책 읽기 같은 간단한 일상이 더 소중해지곤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추천하는 건 매주 한 번씩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변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나이 들수록 일상적인 루틴이 지루해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 루틴에 의미를 더해주면 관계가 활기차게 변해요. 제가 아는 부부 한 쌍은 매일 저녁에 함께 TV를 보는 대신 옛날 사진 앨범을 보는 걸 선택했어요. 그 과정에서 잊었던 추억이 살아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새로워졌죠. 이걸 실천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만약 운동이 싫다면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음악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손주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좋고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순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 중에 이 나무가 우리 결혼식 날 봤던 나무 같아라고 말하며 추억을 공유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번의 만남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면 관계가 더 깊어질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친구와 함께 지역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책 읽는 줄 알았지만 책 내용에 대한 대화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죠. 이 두 번째 전략은 시간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이미 관계가 더 풍부해졌다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예요. 감사 표현하기는 나이 들수록 잊기 쉬운 일이지만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75세가 넘으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더 자주 받게 되죠. 예를 들어 이웃이 장을 봐주거나 가족이 방문해 줄 때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왜 이게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감사함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심리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에 일기장에 오늘 아내가 해준 따뜻한 말에 감사해라고 적는 걸 하셨어요. 그게 습관이 되면서 아내와의 대화가 더 부드러워졌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한 번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전화해서 웃겨준 그 말에 감사해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직접 표현하세요. 만남 때 너의 그 배려 덕분에 하루가 밝아졌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감사 편지 쓰기예요. 손주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매번 방문해줘서 고마워라고 적는 거죠.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관계가 더 만족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 사례로 제 지인 한 분이 이 방법을 써서 오랜 친구와의 유대를 새로이 했어요. 매년 생일에 감사 카드를 보내는 게 시작이었고, 그게 서로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켰죠. 세 번째 전략은 감사함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데서 오는 행복을 강조해요. 이제 이 세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방금 세 번째 전략인 감사 표현하기를 통해 관계의 따뜻함을 더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제가 경험한 바처럼 감사함을 매일 표현하는 작은 습관이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네요.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네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기예요. 75세가 넘은 나이쯤 들면 건강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죠.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건강을 혼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함께 운동하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노인들은 고독감을 덜 느끼고 더 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해요. 제가 7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느꼈던 점인데, 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공유할 때 관계가 훨씬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먼저,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한다는 건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부부는 매일 아침 30분씩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늘 발이 좀 아파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럼 천천히 가자, 내가 도와줄게라고 응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죠. 이게 왜 효과적인지 생각해보면 나이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가 많아지잖아요.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피로가 쌓이기 쉽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관계가 더 깊어져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추천하시듯이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제 친구와 함께 요가 동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자세를 고쳐주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시간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유대감을 쌓는 순간으로 변했어요.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건강 수준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만약 산책이 부담스럽다면 집안에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가족이나 친구와 오늘은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일정으로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매주 수요일 아침에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하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존 관계도 새로이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제 지인 한 분은 이 방법을 써서 오랜 친구와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 친구가 고혈압으로 고생할 때 함께 식단을 관리하며 우리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서로 격려했죠. 이 과정에서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으로 신뢰가 쌓였고 관계가 더 만족스럽게 변했어요. 네 번째 전략의 핵심은 건강을 통해 서로를 케어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마도 그 효과를 통해 매일의 삶이 더 밝아질 거예요. 이 네 번째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다섯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다섯 번째는 용서와 이해를 실천하기예요. 나이 들수록 오랜 세월이 쌓인 오해가 생기기 쉽죠. 젊을 때는 그런 걸 쉽게 넘겼는데 75세가 넘으면 그 오해가 마음의 부담으로 커지곤 해요. 하지만 이 전략은 그런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용서와 이해를 통해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노인층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인데 70대가 되면서 과거의 작은 다툼들이 떠올라 고독감을 키웠어요.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죠. 예를 들어 제가 아들과 있었던 오해 제가 그를 너무 엄격하게 대했던 부분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해가 생겼을 때 즉시 대화를 시도하세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 그걸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감정이 복잡해지기 쉽지만 진심 어린 대화가 핵심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만나기를 꺼려했지만 편지를 써서 과거에 그 일로 상처받았던 것 같아 이제는 이해하고 싶어라고 표현했어요. 그 결과 그 친구가 답장을 보내고 다시 만남이 이어졌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용서와 이해는 단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미래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그랬던 이유를 이해해 나도 잘못이 있었어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서로의 유대가 강화되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습관을 들이면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커지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매일 저녁에 그날 있었던 오해를 적어보세요. 일기장에 오늘 친구가 그랬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나도 그럴 수 있었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그걸 공유하세요. 만약 가족과 함께라면 주말에 우리 서로의 입장을 더 이해해보자라는 주제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용서 워크숍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화해 프로그램에 가서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제 또래 지인 한 분은 이 방법을 써서 20년 넘은 오해를 풀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용서를 구하니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죠. 다섯 번째 전략의 핵심은 용서가 관계의 지우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전략을 통해 오랜 유대를 더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5가지 전략 효과적인 소통,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감사 표현하기,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기, 그리고 용서와 이해를 실천하기를 통해 75세 이후의 관계가 더 깊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이제 이 기초를 바탕으로 파트 3에서 이 전략들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팁과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 밝아지길 응원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탐구한 5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이들을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75세 이후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오늘은 각 전략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며 실제 사례와 함께 실천 팁을 공유할게요. 이 팁들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예를 들어,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어떻게 더 세밀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감사 표현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죠. 제가 이 나이쯤 되면서 느꼈듯이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략인 효과적인 소통부터 시작해 볼까요? 효과적인 소통은 관계의 기초가 되죠.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매일 10분씩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소통이 핵심은 적극적인 듣기예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게 되지만 진짜 효과적인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데서 시작된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8세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저녁에 배우자와 듣기 게임을 하세요. 그 게임이란 한 사람이 5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요약하며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오늘은 피곤했지만 손주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군요. 라고요. 이 단순한 방법으로 오해가 줄고 서로의 감정이 더 잘 전달되죠.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제 아들과의 대화에서 이 방법을 썼어요. 과거에는 제가 먼저 말하기 바빠했지만 이제는 아들의 말을 먼저 듣고 공감해주니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요. 만약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싶다면 다음 팁을 추천해요. 먼저 대화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깊게 숨을 3번 쉬며 지금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중할게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소통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비언어적 신호예요. 나이 들수록 몸의 상태나 표정이 더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 만약 배우자가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어주면 그 자체로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사례로 제 친구 한 분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와 대화할 때 이걸 실천했어요. 형제가 건강 문제를 털어놓을 때 친구는 눈을 마주치며 손을 잡아주었죠. 그 결과 형제는 내가 이렇게 들어주니 마음이 편해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비언어적 신호를 활용하면 대화의 질이 높아집니다. 실천 팁으로는 매주 한 번씩 소통 일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대화에서 잘 들은 부분은 뭐였고 개선할 점은 뭐였을까?
라고요. 이 습관이 쌓이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질 거예요. 만약 오해가 생겼을 때는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라고 말하며 확인하세요. 제가 7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깨달은 건 소통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전략,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넘어가 보죠. 이 전략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원 산책이나 사진 앨범 보는 게 좋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 야외 활동이 힘들다면 집안에서 추억 나누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추천하는 건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 세션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션에서 각자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씩 공유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라고요. 제가 아는 부부 한 쌍은 이걸 실천하며 50년 전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애정이 새로워졌어요. 이 활동의 장점은 나이 들수록 추억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에 관계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전략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공동 목표를 세우는 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75세가 넘으면 신체 활동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화분에 꽃을 심는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친구와 함께 한 적이 있는데 매일 물주기를 하며 이 꽃이 피면 우리도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과정에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유대가 스트렝선도 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혼자 사는 상황이라면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가까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북클럽에 가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책을 읽으며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사례로 아는 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책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니 관계가 깊어졌죠. 실천 팁으로는 매달 하나의 테마 활동을 정하세요. 이번 달은 음악 테마라고 해서 옛 노래를 함께 듣는 거예요. 이처럼 질 높은 시간을 통해 일상이 더 밝아질 거예요. 세 번째 전략, 감사 표현하기로 이어가 보죠.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큰 변화를 가져오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게 기본이지만 이제는 이를 더 세밀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 표현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늘 아내가 밥을 해줘서 감사해. 대신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특별히 준비해줘서 하루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체성은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주죠. 제가 아는 80세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에 가족에게 감사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들였어요. 어제 내가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 덕분에 하루가 밝아져서라고 적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켰어요. 또한 감사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세요.
편지만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추천하는 건 생일이 아닌 평범한 날에 감사 카드를 보내는 거예요. 너의 항상적인 배려에 감사해라고 적어서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달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오랜 친구에게 이런 카드를 보낸 후 그 친구가 너의 그 메시지가 나에게 큰 힘이 됐어라고 답했어요. 이 전략의 도전은 나이 들수록 감사할 일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제 사례로 제 지인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우울감을 극복했어요. 매일 적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새롭게 깨닫고 관계가 더 만족스럽게 변했죠. 실천 팁, 주말에 감사 공유 시간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각자의 감사한 일을 나누는 거예요. 이 습관이 쌓이면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며 일상이 밝아질 거예요. 4번째 전략,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케어하는 거예요.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좋지만 이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건강 루틴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공동 스트레칭을 하세요. 제가 아는 부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손을 잡고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해요. 숨을 들이마시며 좋은 에너지를 내쉬며 스트레스를 빼자라고 서로 말하며요. 이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적 유대를 스트렝선해요. 제가 실제로 친구와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요가 앱을 사용하며 서로의 자세를 피드백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너의 격려 덕분에 더 오래 할 수 있었어라는 대화가 나오며 관계가 깊어졌죠. 더 나아가 이 전략에서 건강 목표 공유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 함께 식단을 관리하세요. 75세가 넘으면 영양이 중요하죠. 제가 추천하는 건 매주 월요일에 이번 주 건강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채소를 더 먹자라고요. 제가 지인과 함께 한 사례로 그분은 고혈압으로 고생할 때 친구와 함께 저염식을 실천했어요. 매일 식사 후에 오늘 메뉴가 어떠니? 라고 물으며 서로 격려하니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신뢰가 쌓였어요. 만약 혼자서 실천하기 어렵다면 지역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커뮤니티 센터의 노인 운동 클래스에 가서 같은 나이의 분들과 함께 하세요. 실천 팁, 매일 저녁에 건강 일기를 공유하세요. 오늘 산책 중에 어떤 느낌이었어? 라고요. 이 습관이 지속되면 관계가 더 튼튼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전략, 용서와 이해를 실천하기로 마무리죠. 이건 관계의 치유제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게 기본이지만 이제는 더 세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그날 있었던 오해를 적고 이 오해의 이유는 뭐였을까? 나의 잘못은 뭐였을까? 라고 반성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들과의 과거 오해를 풀 때 이 방법을 썼어요.
내가 너무 엄격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겠어라고 적은 후 직접 이야기했죠. 그 결과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이 나를 성장시켰어라고 말하며 화해했어요. 또한 용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오해가 생겼을 때 편지를 쓰거나 직접 만나서 내가 그랬던 이유를 이해해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20년 된 친구와의 불화를 풀기 위해 이걸 실천했어요. 편지에 과거에 그 일로 상처받았던 것 같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라고 썼고 그 친구가 답장으로 만나자고 했죠. 이 과정에서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실천 팁: 매월 한 번씩 화해 대화를 가질 시간을 정하세요. 우리 서로의 입장을 공유해보자라는 주제로요. 만약 어려우면 상담 프로그램에